다음에 모집 요강은 중국어로 찍어볼까요? 다음에 모집 요강은 중국어로 찍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지금 고대 많이 진행됐죠. 일단 전형 분석을 할 건데 최대한 앞에서 했지만 그래도 또 중요한 것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얘기하면 재미없지 않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볼게요. 네. 일반 전형에 작년에 제가 가장 많이 보냈던 학과,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영은 원래 항상 보내는 곳이고요. 자연계열 경우에는 생명과학부, 생명공학부, 식품공학과, 환경생태공학부 모두 다 합격자가 있었고, 신소재공학부도 2명인가 3명인가 합격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기계공학부는 1명. 좀 적었어요, 의외로. 오히려 16명밖에 안 뽑았던 산업경영공학부를 2명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지원한 학생은 3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인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일반 전형의 최저 한 번 더 확인할게요. 네, 4개 영역 등급합 6 이내, 한국사 3등급 이내. 자연계열 경우에는 4개 영역 등급합 7 이내, 한국사 4 이내. 의과대학은 어떤 전형이든 특기자 전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4합 5이며 2개를 본다는 거. 대신에 여기 인문계랑 자연계는 4개 영역 합 셀 때 한 개만, 사탐도 가탐도 한 개만 본다는 거 여기 나와 있어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배수도 선발한 다음에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 볼 게 뭐가 있었죠? 학교 추천 2 전형의 경우에는 역시 5배 선발이지만 1단계 성적 50에 면접 50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의 어떤 비율과 평균을 봤을 때 2등급, 3등급이라면 일반고 기준입니다. 2등급, 3등급이라면 그냥 일반 전형을 쓰는 게 맞아요. 어차피 학교 추천 전형에서 그 4% 내에 주지도 않을 거지만 만약에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일반 전형 쓰시는 게 합격자 비율이라든가 실제로 선발대 학생들의 내신을 반영했을 때 맞는 접근으로 생각됩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과 재시문 기반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모든 면접 유형은 지원자의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을 포함합니다. 외국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스크래치 프로파일을 내야 할 겁니다. 전형 일정은 모든 원서 접수는 9일 17시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여타 학교에 비해서 최소 1시간 혹은 하루가 일찍 끝나니까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실지원자들의 지원이 많을 것이다. 자, 일반 전형 받고 우리 교과 전형 넘어왔는데요. 교과 전형 학교 추천 1의 경우에는 제가 의외로 뚫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 아예 난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안 해가지고 합격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는 벗어나야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 뚫린 곳 혹은 경쟁률이 예상보다 많이 낮았던 곳을 체크해드리자면 국어국문학과가 최종 합격자의 평균 내신이 1.4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영문, 독어동문, 불어불문, 중어중문, 노어노문, 일어일문 이쪽은 전부 다 1.4였어요. 전체적으로 3대1에도 거의 못 맞췄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최저 합격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교과 전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4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이쪽이 정말 경쟁률이 3대1, 5대1 사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전부 다 면접을 본 거죠. 보시면 너무 인원수 적게 뽑잖아요. 그래서 더 뚫렸던 것 같아요. 한 영역을 제외하고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그리고 한국사 3등급 이내를 요구하고요. 자연계열의 경우는 3합 7 이렇게 요구합니다. 한국사 4등급 이내를 요구하고요. 의대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4합 5이고 과탐을 2과목 다 반영한다는 거. 여기 지정 응시 영역이랑 최저 학력 기준에서 한 과목 포함되는 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참고로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일반 전형에서 어땠나요? 일반 전형에서는 2개 과목 평균 등급으로 반영한다는 얘기가 의과대학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추천 1 전형에서는 이 3합 6과 3합 7이 모두 2개 과목 평균 등급을 의미합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이게 큰 차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과탐을 한 과목만 반영하는 경우에 3합 6을 맞추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과탐을 2개 다 평균으로 반영한다면 2과목을 다 잘 봐서 약 2등급 정도를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표를 가지고 있는데 고교 추천 1, 그러니까 학교 추천 1 전형에서 실제로 면접 응시자 중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사람들은 2.06대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3배수 내의 선발이고요. 1단계 성적 50에 면접 50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또한 이거 20, 40, 40은 제가 자주 얘기한 건데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꼭 재수 안 할 거야, 반수 안 할 거야 하더라도 혹시 모를 반수를 위해서 내신을 3학 2학기 때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학생부 기반 면접과 재신문 기반 면접 그리고 토론 면접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토론 면접까지 들어간다. 왜냐하면 비교과의 채점을 따로 하지 않고 서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토론 면접을 통해서 이 학생의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겠다는 거죠. 인문계의 경우에는 토론 면접이 들어가지만 자연계의 경우에는 별도의 토론 면접 없이 재신문 기반 면접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에는 재신문 기반 면접이 없다. 대신 이것이 토론 면접으로 대체된다. 자연계에는 FM대로 재신문 기반 면접이 진행된다. 네, 학교 추천 2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과 인원수가 조금 비슷한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 전형 쓸까요? 학교 추천 2를 쓸까요?에 대한 질문이 많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3학년 재적 학생 수의 4%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성적 순으로 추천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이 숫자만 맞춰서 퍼센테이지를 맞춰서 추천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학교 추천 1과 학교 추천 2, 일반 전형과 복수 지원은 안됩니다. 셋 중에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인원수에 대해서는 이전에 2편을 보고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 자, 요번에도 탐구가 2개 영역 평균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절사를 안 하기 때문에 2, 3이면은 3이 되는 거예요. 2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그럼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4합 7, 4합 6을 요구하는 일반 전형은 과탐이나 사탐은 한 과목, 자일본과 한 과목만 반영한다. 그러나 하나를 버릴 수 있는 학교 추천 1과 학교 추천 2는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인문계, 자연계 모두 다 과탐을, 사탐을 2개 과목 평균 등급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여러 기사라던가 뭐 분석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일반 전형은 면접이 30%밖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러니까 면접에 자신 있으면은 내신이 안 좋아도 고교추천 2를 써라. 글쎄요. 근데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의 내포를 보면 고교추천 2의 내신 평균은 1.5 정도입니다.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모든 과에서 다 평균이 1.5가 나왔어요. 여기서 모든 과라 하면 이제 자연계열 기준이고요. 인문계열에서는 약간의 차이 있었지만 1.4에서 1.7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내신이 되지 않은 일반고는 저는 사실 지원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면적이 50% 하더라도 5배수 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오죠. 특기자 전형입니다. 이 특기자 전형의 체교과는 저는 모릅니다. 이 체교과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아이스하키에 대해서 저는 1도 모르거든요. 요 사이버 국방학과도 매년 한두 명씩은 보내왔다는 거 되게 보내기 힘든 전형이에요. 근데 되게 이 분야 방산산업에 좀 관련 있고 국방에 좀 약간 관심이 있는 친구들, 뭐 쉽게 말하면 뭐 밀떡이라는 표현도 있죠. 그런 친구들은 여기를 좀 잘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특기자 전형 국내외의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졸업자를 전부 다 지원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외국 고등학교 학생들도 편하게 지원할 수 있고요. 421명을 선발한다는 게 지금 보이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려대 경영 맨날 많이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생명과학부랑 생명공학부도 많이 보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환경생명공학부 2명 갔고, 신소중학부 2명 갔고, 전기전자공학부도 보냈고. 고려대 의과대학은 특기자 전형이 생각보다 연세대만큼 합격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연세대 특기자 전형 27명 선발하는 그 최저도 없는 전형이 있는데 그 전형의 의과대학을 제가 엄청나게 보냈습니다. 진짜 거의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맨날 많이 보냈다니까 이제 별로 신뢰가 안 가겠다. 근데 많이 보낸 학교 위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서류 100에 5배수 선발, 1단계 성적 50에 면접 50 한 데가 어디였죠? 학교 추천 2였죠. 기억나시죠 이제? 여기는 재시문 기반 면접하고 인문계 자연계는 기본적으로 재시문 기반 면접과 학생부 기반 면접을 둘 다 볼 거고요. 국제학부는 독특한 게 영어 에세이랑 영어 심층 면접을 볼 겁니다. 제가 입시 쪽 오래 하고 통계 쪽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영어 감이 많이 죽었어요. 여전히 4개국어의 프리토킹은 가능한데 입시식으로 하려면 또 힘들거든요. 다음에 모집 요강은 중국어로 찍어볼까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 직원 편집하시는 분들이 저를 욕하겠죠?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이제 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부터 좀 중요해요. 활동 증빙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인데요. 자, 활동 증빙 서류는 고등학교 입학 이후 취득한 서류로서 지원 분야 관련 재능 및 성취 활동을 증빙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규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하는데요.
소논문이든 논문이든 특허든 안 됩니다. 평가 서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음 활동 증빙 서류 잘 읽어드릴 테니까 제발 부탁드릴게요. 이거 제가 왜 읽어드리냐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나오지 않게 막 매뉴얼 하나도 안 지켜가지고 막 저한테 첨삭해달라고 갖고 오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제발 여기 있는 것들은 지킨 다음에 첨삭을 받든지 수정을 받든지 하세요. 활동 증빙 서류는 A4 용지 크기로 국내고 출신자는 최대 3페이지, 해외고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최대 8페이지 이내에서 제출 가능하다. 그러니까 근데 국내고는 3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 국내고 출신자는 생기부에 다 들어가잖아요. 국내고가 더 유리해요. 모든 서류는 원본과 원본 대조를 받은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본 대조란 사본에는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서류 첫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원본 대조를 받은 고등학교 서류를 포함합니다. 이거 제발 해주세요. 이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고등학교 입학 이후 취득한 것만 인정하며 취득 후 제도적으로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공인 성적은 고등학교 이전에도 취득한 것도 인정합니다. 독특하네요. 그 다음에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 활동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인 성적은 최종 합격 후 스코어 리포팅을 신청하거나 본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서류의 유효기간 만료로 스코어 리포팅이나 성적 조회를 할 수 없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생활에 기재된 내용 중 추가로 평가받고 싶은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에 기재하고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요구란에 표기를 해야 합니다. 원본 대조를 받은 사본 제출 시 양면 축소, 분할 인쇄는 불가하며 CD, 제본, 동영상 및 비문서 형태의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종이만 제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모든 서류는 A4 크기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크기가 A4 크기보다 큰 경우에만 축소 복사가 가능하대요. 이건 뭐 합리적인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활동 증빙 서류에 한해서 서류 제출 방법은 등기 우편과 온라인 제출 중 한 가지 방법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제출 방법은 64쪽에 있는 활동 증빙 서류 온라인 제출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십시오. 여러분 등기 우편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제출 시에는 모든 서류를 반드시 소속 학교장 직인이 포함된 원본 대조필 도장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또한 해당 서류를 PDP로 변환해서 온라인 제출해야 합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 저희 대행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접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 전형을 다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서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심층적으로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학생들도 꼭 보시고 학교 선생님들도 꼭 보시고 학원장님들도 꼭 보셔서 고려대학교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중요한 부분 딱딱 집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안녕.